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갑니다. 오늘의 작전은 성탄절날 25일 날 있었던 부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 저희 작전과 함께했던 분들은 위안화 7위안, 달러당 위안 7위안 중요하다, 7위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장중에 위안화가 이 7위안을 깨고 6.99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저는 이게 본격적인 위안화 강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7위안을 깼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시작,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원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날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증시도 증시였지만은 중국에 이제 화두가 된 것, 막 외신도 거의 속보로도 많이 나왔던데 달러당 위안이 장중에 7위안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장중에 6.96664를 찍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약간 다시 반발 매수 올라오면서 7위안까지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위안화 강세가 일시적일까 본격 추세일까 말들이 많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린 한 번 깨고 나면 여기가 본격적인 위안화 강세에 서막을 울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죠. 차트를 또 한번 볼까요? 계속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차트일 것 같은데요. 이 달러 위안입니다. 달러 위안의 이제 주봉 차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선을 긋고 이게 지금 6.99가 안 찍힌 이유가 제가 대신증권 차트를 좀 열고 있는데 12월 24일이고 쉬었던 모양입니다. 대신증권도. 그래서 여기 찍혔던 어제짜리 봉이 반영은 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여기 선을 딱 그려놨었죠. 이 7위안. 여기 이게 깨지는 순간부터 이 밑은 거의 허행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인 추세적인 이제 위안화 강세. 이 달러 위안이기 때문에 위안이 뭐 6.9, 6.5, 6.3 내려올 때마다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강해지게 되는 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 마지노선을 이제 깼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이 왜 저는 이제 위안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일단은 중국 당국에서 내수 부양에 대한 딜레마를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뭐 대출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하지만 낮출 구석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금리는요. 이 시장금리, 국채금리만 놓고 보면 10년물 금리가 일본보다도 싸요. 일본보다도 낮아요. 오히려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위안화 강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강세의 카드를 결국은 시진핑과 중국 내 공산당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위안화를 절상을 하게 되는 것, 즉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달러 자본, 외국의 금융 자본들이 대거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중국은 문을 열게는 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달러 자금,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내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안화 강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달라진 중국의 인민은행입니다. 중국의 환율은 좀 묘해서 자신들의 경제, 그러니까 위안화 자체의 몸값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 인민은행이 고시환율이라고 하죠.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의 시작은 6.99에서 시작한다. 혹은 7.004 위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고시환율인데 3거래일 연속 고시환율이 낮아요. 즉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잖아요. 인민은행도 만에 하나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실제 고시환율을 높여버립니다. 전에 2016년, 17년이었었나요? 그 조지 소로스 팀하고 이 위안화 이제 따먹으려고 위안화 공략하려고 대거 환투기 세력들 들어왔을 때 홍콩 달러 공략하고 위안화 공략하고 했을 때 뭐 거의 수십조 털려서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위안화는 약세여야 되는데 그거를 위안화를 강세를 고시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힘이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최근에 했느냐?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탄력성을 키우는과 동시에 합리적인 균형을 맺겠다. 여기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시장에 좀 맡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디어 윈민은행도 위안화 강세를 받아들이기나. 또 하나가요. 중국의 수출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위안화가 약세라고 한다면 갖고 있는 달러 물량을 내놓지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거 달러를
대규모 환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싱예증권에 따르면은 현재 중국의 이제 기업들 대부분 다 수출 관련한 기업들이죠. 들고 있는 달러가 1조 2천억 달러. 뭐 엄청난 돈이죠.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지금 기업들이 중국은 이제 1조 달러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즉 이제 나는 달러 안 갖고 위안화 가질래라는 환전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은 우리 같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중국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가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당 차원에서 위안화 강세를 허락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도 거기에 발맞춰서 고시환율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이제 고시를 하는 걸 용인을 하는 거고 그 지시를 받은 기업들도 이제는 달러 팔아야 되겠구나. 위안화를 손에 쥐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안화의 강세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린 데는 달러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와 6개의 상대 통화, 뭐 유로, 파운드, 엔화,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것과 이제 같이 이제 등가 비교를 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까지 완전하게 밀려서 98을 회복을 못합니다. 올해만 벌써 달러의 몸값 자체 인덱스는 10%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 차트도 또 많이 보여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차트여서 이 차트는 시작할 때부터 여기 100 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 100에서 100선 깨는 얘기는 늘 말씀드렸었고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주봉 차트고 이거 깬 다음에 마지막 요선들, 이 99 요 라인 깨는 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는 여기 103, 105 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요 레벨에서 떨어지고 100도 99도 깨서 지금 98 한 번 더 다시 100 올라오려고 하다가 지금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97대까지 내려왔었고 이미 저는 다시 여기 99, 100선으로는 못 간다라고 보는 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번 시도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도가 되면 달러 인덱스도 그야말로 떨어뜨려지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거의 비슷하죠. 위안화와 반대 차트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어서 아마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 배팅하는 데는 이유는 달러의 몸값 자체, 인덱스도 추세적으로 좀 하락의 모습을 완연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달러는 하향 추세인데 더욱 중요한 게 내년에는 트럼프의 저금리가 본격화됩니다. 트럼프의 연준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은 10년물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10년물 금리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 자체도 몸값도 함께 떨어지는 유일하게 이제 동행하는 이제 그런 기축통화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급락해버리는 상황들, 뭐 97에서 95 이런 라인이 아니라 90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내년의 분위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지금 위안화에 대해서도 이제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나 저평가가 돼 있다.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글로벌 IB들이 내년 글로벌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중국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중국 증시 좋아질 거다. 뭐 중국의 내수 관련주도 좋을 거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건 왜일까요? 늘 보면 증권사들이 판을 깔고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상당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위안화는 더 강해질 텐데 위안화가 강해지면 그게 뭐 이렇게 하시겠잖아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내년도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큰 화두라고 봅니다. 이제 위안화가 강해지게 되면 그동안에 이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들 중국이 자신들이 희생해서 전체 세계의 물가를 낮췄잖아요. 이건 끝난다고 봅니다. 이제 중국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 세계로 확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중국의 인건비, 노동비가 싼 그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위안화 강세가 되면 중국에서 나오는 원자재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위안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중국은 자신들의 열악한 내수이기 때문에 원자재 감산도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가 물량 공사, 뭐 중국의 화학 제품이 저가로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K 화학 기업들이 힘들다. 2년 반, 3년 동안 초토화됐잖아요. 이게 저는 풀리는 신호탄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위안화 강세가 이제 6.9에서 다시 7위안 됐지만 완벽하게 6위안 대 밑으로 6.9, 6.8대 요 라인까지로 떨어뜨리게 되면
저는 이제 K 자동차인데 2차 전지를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더 오를 거고 그렇다면 아무리 에코프로 뭐 눌러도 이제는 우리 K 2차 전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 있는 화학주들 오히려 저는 좀 이제 지금부터 줍줍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신재생 중에 최근에 뭐 지난주 금요일도 폴리실리콘 얘기했었잖아요. OCI 홀딩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산입니다. 감산에다가 이 위안화 강세 때문에 중국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주 급등하고 있어요. 성탄절 날도 올랐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K 쪽에서의 뭐 신재생 라인도 함께 봐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내년에 AI의 주도주 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화학 제품들, 리튬 관련주들, 또 폴리실리콘 관련주들의 본격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율의 어부지리 하락이죠. 지난 24일 날 외환 시장의 이제 시장 개입, 이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뉴스 많이 보셨고 뭐 유튜브에도 다를 만큼 다를 것 같은데 찬반이 있죠. 왜 국민연금 손대느냐, 왜 끼어드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런 거 다 빼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만데 만에 하나 이제 1,400원 밑으로 1,300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요번에 국민연금 물량 출회 이게 환해지를 건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잘했다라는 평가 받겠죠. 왜냐하면 1,480원에서 고정한 건데 환율을 국민연금은 그게 이제 1,3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막아낸 거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달러 강세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잘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만에 하나 여기서 실패한다. 다시 한번 지금 1,450원 밑으로 내려온 게 다시 1,460원, 1,480원 또 간다? 그러면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뭐 정부와 외환당국에 대한 욕먹는 것도 욕먹는 거지만 원화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번에 막았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원화를 못 막는다. 그러면 1,500원이 뭡니까? 그 위도 열리게 되는 진짜 비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저는 외환당국이 1월은 뭡니까? 2월 설날 때까지 진짜 초비상사태로 완전히 지금 긴급태세로 이제 5분 대기조처럼 버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안화가 본격 강세가 맞다면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위안화와 원화는 거의 이때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동조화된 통화입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강세가 이어지면 좀 이 하나의 큰 원화 강세에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성탄절날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또 안면 바꿨습니다. 그날 BOJ 그 통화정책 회의 때는 또 달라졌더니 어제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강경해요. 실질 금리가 좀 너무 낮다. 일본에 자기는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냥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엔화 강세까지도 이어진다. 자, 그래서 외환 당국이 계속해서 실개입하고 또 엔화 강세 여기에 위안화 강세까지 온다면 환율이 어부지리로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격적인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22일부터 살아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환율을 보셔야 되겠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볼게요. 24일 이전 22일부터 1조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원화 강세에 베팅한 건지도 오늘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작전 7위안이 깨진 위안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